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오클라호마 시티의 핵심 선수 한 명이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숨겨진 데이터들을 뜯어보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인데요. 페이스와 효율성. 모든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경기가 얼마나 빠른 템포로 진행될지, 그리고 각 팀이 공격 한 번, 수비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일단 경기 속도부터 보면요. 98.5에서 99.5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균보다 좀 느린 편인데 왜냐하면 미네소타가 주로 지공,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를 하는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템포는 좀 차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효율성을 보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두 팀의 넷 레이팅, 그러니까 100번의 공격 기회에서 상대보다 얼마나 더 득점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무려 플러스 10.48입니다. 미네소타보다 훨씬 높죠? 이게 바로 리그 최상위권의 공수 밸런스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경기 속도랑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아주 기본적인 예상 득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클라호마 시티가 한 11.3점, 그리고 미네소타가 11.4점 정도로 나오네요. 이게 일단 아무런 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죠. 첫 번째, 특별 변수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제일런 윌리엄스의 결장입니다. 핵심 선수가 빠지는데 왜 미네소타 점수가 오히려 112.4점에서 111.5점으로 떨어지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 선수가 없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 조직력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부상의 역설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손실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팀의 주축 공격수 한 명이 빠지면 당연히 공격력이 약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손실이 팀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까요?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이런 윌리엄스가 없었던 경기가 총 34번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의 성적이 33승 1패예요. 말이 안 되죠. 심지어 평균 득실 마진은 플러스 18.6점입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했다는 뜻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런 윌리엄스가 쓰던 공격 기회, 즉 사용률이 다른 벤치 선수들에게 어중간하게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팀의 에이스, 바로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이 아주 단순하고 강력해지는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전술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이 정말 재미있는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를 만들거든요. 미네소타는 리그 최고의 외곽 수비팀 중 하나인데 이걸 오클라호마 시티의 아주 특별한 공격 무기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미네소타는 3점슛 허용률이 36.1%로 아주 낮아요. 3점 수비는 정말 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공격 효율, 즉 트루 슈팅 퍼센티지가 68.6%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3점보다는 미드레인지나 골밑 돌파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제일 잘하는 수비를 그냥 피해가는 상성상 아주 곤란한 상대를 만난 셈이죠. 물론 미네소타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리바운드예요. 공격 실패 시에 다시 공을 가져올 확률이 26.3%나 되는데 이게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특히나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금 주전 선수도 빠져서 프론트 코트, 그러니까 골밑이 좀 약한 상태란 말이죠. 이 부분을 미네소타가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다뤄볼 거예요. 단순한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피로나 부상 위험 같은 사람의 요소를 분석에 넣어서 이걸 수치로 바꿔보는 거죠.
일단 미네소타의 상황을 보면 지금 길고 힘든 원정 4연전의 마지막 경기예요. 딱 봐도 체력적으로 지쳐 있겠죠? 데이터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경기 막판인 4쿼터에 가면 수비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의 핵심 득점원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경기에서 무릎을 다쳐서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큰 변수죠. 만약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못 나오거나 나온다고 해도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모델상으로는 미네소타의 공격 효율이 무려 4.5포인트나 뚝 떨어질 걸로 계산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수치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수들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 점수를 계산해 보고 이게 현재 시장의 예측과 비교해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라호마 시티부터 볼게요. 기본 점수 116.3점에서 시작했죠. 여기에 쉐이 길조스 알렉산더에게 공격이 몰리는 효과로 1.2점을 더해주고요. 미네소타가 4쿼터에 지칠 것을 감안해서 2.5점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딱 120.0점이 나오네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어떨까요? 선수 결장을 반영한 조정 점수 111.5점에서 시작해서 원정 4연전의 피로도와 에드워즈의 부상 위험을 감안해서 3.5점을 빼줍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종 예상 득점은 108.0점이 됩니다. 자, 그럼 두 팀의 점수를 보세요. 120대 108. 저희 모델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10점 차 승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설정된 핸디캡은 8.5점이거든요. 계산해보면 우리가 무려 3.5점이나 더 유리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당한 격차죠.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추천픽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마이너스 8.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8.5점으로 꽤 높게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제일런 윌리엄스의 결장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두 번째 픽은요. 양팀 득점 합계가 225.5점을 넘는 오버입니다. 저희 모델 예측 합산 점수는 120 더하기 108, 즉 228점이거든요. 미네소타의 경기 후반 수비가 무너지고 또 공격 리바운드로 인한 추가 득점 기회들이 생기면서 겉으로 보이는 부상 변수들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뢰도는 6.5점 정도로 볼게요.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핵심 선수가 빠지는 뺄셈이 오히려 팀 전력에는 덧셈이 될 수 있다. 이 뺄셈의 덧셈이야말로 스포츠 분석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변수가 아닐까요? 오늘 데이터는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